자, 이번 시간은 제 5장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형태를 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썼던 거는 지스 방식을 썼어요. 그러다가 IEC 방식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 IEC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IEC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코리아니까 KEC로 표현을 해서 보는 거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통 접지 구성에서 보게 되면 저압전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저압 계통에서의 구성을 보면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저압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전압은 380에 220이에요. 자, 그러면 이 380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220의 루트 3이에요. 220의 루트 3배다. 자, 그렇다면 루트 3, 전압에 있어서 전압이 두 가지 종류의 전압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 크기가 루트 3만큼의 1.7322인데 그냥 편리하게 그냥 1.7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결선 방식에서는 Y 결선이에요. 자, 그럼 먼저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Y결선이다, 델타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삼상이란 표현을 쓰죠. 삼상. 자,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런 표현을 쓸 때 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걔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레벨업이 돼서 좀 더 높이 올라왔을 때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교류 건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 3은 뭐냐? 건전지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건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류 사실 교류 건전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에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Y자로 놓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n 마이너스 이렇게 콧멍을 하고 여기에서 선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가 됩니까? 각 상마다, 각 전압마다 120도 이상 차가 있고 이런 거를 이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120도 이상은 우리가 쓰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발전소 발전기에서 이미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Y자로 놔야 120도 이상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접속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여기를 L1, 여기를 L2, 여기를 L3, 라인 1, 라인 2, 라인 3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콤몽 된 거잖아요. 여기가 중성선이에요. 즉 중성점이죠. 이거는 중성점.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성점. 여기서 선을 끄집어 나가면 요 선의 이름이 바로 뭐가 돼요? 중성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단상 변압기, 단상이라는 건 하나 말하는 것, 건전지 하나를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단상 변압기를 놓을 때도 이렇게 뭐가 됩니까? 받침대를 해 놓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자로 놓는 거예요. 그래야 거치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표시된 부분에서 이렇게 끄집어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된 부분을 어디 갔냐? 콤몽 하면 이게 바로 무슨 결선이 되는 거예요?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Y자로 놓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점이 나왔잖아요. 중성점이 나왔는데 이 중성점을 우리가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땅에다 접지봉을 놓고 이 중성점하고 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중성점 접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식이 지금 중성점 접지잖아요. 중성점 접지다. 여기서 접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지는 땅을 말하는 것, 땅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것을 우리는 중성점에다 땅에다 했는데 땅은 영어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째, 그라운드라고도 해요. 또는 어스라고도 해요. 자, 어떤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는 영국식 표현이다, 뭐 하나는 뭐 미국식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얘네들도 좀 건방을 떨어요. 네. 어떤 건방을 떠느냐? 이 영어의 모티브가 되는 것, 영어보다 한 단계 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가 라틴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프랑스 계통에서 라틴어에서 막 프랑스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는 테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테라는 이게 아마 프랑스식 표현일 거예요. 라틴 계통에서. 그래서 이 테라의 T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바로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T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돼? 요 T가 들어갔어요. 요걸 보는 순간에 무슨 결선이다? Y 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Y 결선이다. 자, 하지만 또 Y 결선 말고도 또 여러분이 배우는 결선이 있죠. 무슨 결선이 있나요? 델타 결선이 있어요.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라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하는 게 델타 결선이냐? 이 그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는 좀 전에 y 결선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콤몽을 했잖아. 병렬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델타 결선은 뭐다? 직렬이에요. 직렬. 얘네들을 다 직렬로 연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서로 다른 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된 곳에서 라인을 끄집어 나가면 돼요. L1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L2, L3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기 좋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 삼상은 몇 도 위상차를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120도 위상차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120도를 주는 거다? 아니다.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이미 120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거를 배치를 할 때에 120도에 맞게끔 배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20도에 맞게끔 배치를 한번 그림을 놓고 요렇게 끄집어 가고 컴몽된 중성점을 땅에다 접지하다 보니까 영어의 Y자와 같다 해서 Y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콤몽해서 뽑고 콤몽해서 뽑고 콤몽해서 뽑다 보니까 삼각형의 모양이 나온다. 이 삼각형의 모양이 히라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돼서 요 모양과 같아 해서 요게 델타거든요. 그래서 요게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Y결선을 Y자로 된 게 어디 있지? 델타 결선은 델타로 돼 있는 게 어디 있지? 없어요. 예.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접지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린다면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끄집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테라가 있지만 접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비접지를 접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은 접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isolate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절연됐다라고 해서 뭐가 돼요? 뭐 insulation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isolate나 insulation이나 i는 똑같은 것이 돼요. 그것이 바로 요 i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보고서 i로 시작하면 아 얘는 델타 결선이다. T로 시작하면 얘는 뭐가 돼요? Y결선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Y결선인데도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엔지니어 레벨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접지했으니까 뭐가 돼요? 테라에다 연결했잖아. 여기 테라에 연결했으니까 얘는 무슨 방식이다? T 방식이에요. 일단 T 방식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되는데 테라는 테라인데 여기에 접지를 할 때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갖다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저항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교류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교류는 직류는 오로지 저항 성분만 있지만 교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스 성분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할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존재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걸 우리는 줄임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피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피던스를 갖다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NG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eutral Ground Resistor 해서 중성점 접지 저항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걸 갖다 끼는 경우가 있어. 끼면 뭐가 돼? 저항값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크니까 지락이 발생해도 지락 전류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접지는 되어 있지만 지락 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NGR이 들어가면 테라가 아니고 테라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NGR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 네, I 방식이에요. I 방식. 그래서 자 먼저 정리할 게 뭐다? T 방식은 뭐다? 중성점 접지를 한 Y 방식이다. I 방식은 뭐다? 델타 방식이다. 그러나 T 방식에서도 중성점에다가 크기가 큰 임피던스를 꽂아서 사용을 할 때에는 얘는 I 방식으로 우리가 취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글자를 봐야 돼요. 매우 쉬워요. 예. 뭐 쉽다 정말 쉬우냐?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T 방식을 한번 내가 써 볼게요. 자, 그러면 T 방식이니까 무슨 결선이 따라와 줘야 돼요? Y 결선이 따라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L1 이렇게 해서 L2, L3가 가겠죠. 그 다음에 T 방식의 중성점을 테라에다가 접지를 했죠. 자, 전기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 어디인가에 부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동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삼상 전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동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속이 외함 금속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접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외함 접지해야죠. 예. 그래서 외함 접지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그럼 얘는 외함 접지를 해야 돼. 외함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접지봉 하나 때려 박을 거야. 예. 때려 박고 나는 니네 거 안 써. 그냥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러면 요거도 뭐가 돼? 땅이 됐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T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TT 방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중성점 접지를 했으면 아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L1, L2, L3 가고 자, T 했죠. 그 다음에 중성점이 있으니까 중성선을 끌고 가자 이거지. 예. 중성선을 끌고 가자. 그럼 중성선을 끌고 갔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L1 받고 L2 받고 삼상이니까 이렇게 받고 외함 접지를 얘는
계통과 관계없이 했는데 여기 중성선이 있으니까 나 여기다 갖다 물릴래 이렇게. 예. 그러면 어디다 갖다 물렸어? n에다 갖다 물렸잖아, 접지를.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n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 글자 t를 보게 되면 아, 이거는 y결선이다. 그 다음에 t를 보게 되면 아, 얘는 따로따로 접지를 했구나. 독립 접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tn이다 그러면 접지를 중성선에다 갖다가 뭐가 돼요? 물렸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써버리게 되는 방식이 tn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T 방식, 지금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T는 무조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자. 자, 이거 두 번째 T 이거죠. 그래서 T는 뭐가 됩니까? T는 뭐가 돼요? 독립접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통접지, 두 번째는 외함접지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자, 테라라는 건 땅이란 뜻이고 인슐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아이솔레이트라고 해도 되고 뉴트럴, 그다음에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는 뭐가 됩니까?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컴몽했다, 컴바인, 컴몽했다, 함께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보면 말이죠. 재밌어요. 얘를 보면 재밌다 이거야. 얘는 지금 이 선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중성선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 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요? 접지봉을 했다. 그리고 이 건물 어딘가에 GTB 접지함이죠. 네. 접지단자함 또는 접지함, 접지단자함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자, 그럼 이 안에 단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얘는 무슨 선? 접지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 뭐가 돼요? 접지를 한다. 여기다가 연결해야 된다. 이럴 때 무슨 선? 얘는 뭐가 돼요? 보호도체다. 얘는 뭐로 표기해? P2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지금 N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접지도 잡았잖아. 하니까 P2 역할도 하고 N 역할도 하니까 얘는 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얘는 펜이야. 그러면 펜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선 하나이면서 어떤 때는 중성선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접지선 역할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컴바인이 되는 거지. 선 하나가 두 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림을 여기다 또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L1 가고 L2 가고 L3 가고 그리고 T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 가고 선이 하나 더 가지. 예, P2가 가. 그리고 중성선은 사용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전동기 외함은 어디다 연결한다? 중성선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연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오로지 접지선 역할, 보호도체 역할만 하는 거지. 얘는 보호도체 역할만 하고 얘는 중성선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로따로 임무가 따로따로지. 하니까 중성선을 가지고 왔으니까 TN 방식인데 따로따로니까 무슨 방식이 돼야 돼? 세퍼레이트 방식이 돼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함 접지를 중성선에, 그러니까 자 앞에 첫 글자가 T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Y결선, 중성점 직접 접지. 두 번째 글자가 T로 간다. 그럼 뭐가 돼? 독립적 외함 접지는 독립으로 했다. N으로 간다. 중성선으로 접지를 잡았다. 이때 중성선이 선 하나가 접지 역할도 한다. 그러면 P 역할과 N 역할을 함께 하니까 펜이로 표기되면서 컴바인 따로따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P와 N이 따로 있으니까 뭐가 돼요? separate가 되는 거다. 그래서 TNS 방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해 준 대로 그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요건 심볼이잖아. 보호도체잖아. PE.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요 중성선하고 보호도체인데 요렇게 두 개로 표시가 돼 있다. 얘도 이렇게 표기되고 그런 건 그러면 얘는 중성선 역할만 하는구나. 얘는 보호도체 역할만 하는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TNS 방식이 되죠. separate가 되지.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돼? 중성선 역할도 하면서 보호도체 역할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PE 역할과 N 역할을 하니까 펜이지. 예, 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TNC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더 연구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TN 방식이에요. 자, T는 Y결선, 중성점 직접 접지, N 외함 접지를 중성선에다 했다. 외함 접지를. 자, 그래서 외함 접지가 지금 뭐가 돼? 없잖아? 여기 지금 뭐가 돼? P에다 했지? N이 그거 다 연결돼 있잖아, 여기요. 그러니까 요건 뭐가 돼? separate. 요거는 하나니까 뭐가 돼? combine. 그래서 TNC 방식, TNS 방식.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까지는 하나로 왔어.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닥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TNC 방식으로 오다가 요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 TN 뭐가 돼? S. N하고 P 방식이 바뀌었지. 요 차이,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보시고, T에서 뭐가 됩니까? T에서 선이 다섯 가닥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separate TNS고 선이 네 가닥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TNC 방식이고 아니면 펜을 나타나면 이건 C combine이고 NP가 되면 뭐가 됩니까? separat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 여기는 T야. 그런데 TT는 또 뭐냐? 아니지. 봐. 외함 접지를 독립 접지했잖아. N에다 안 갖다 붙였잖아.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가 돼? TN 방식이 되고 얘를 따로 뽑았으니까 따로따로란 얘기가 되지. 그래서 TT 방식이다. 얘는 T 방식인데 임피던스를 꼈기 때문에 I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지는 따로 갔으니까 따로 독립 접지니까 T 방식이 돼야지. 그래서 IT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T 방식이다 이런 거에서는 이제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회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과전류 차단기. 자,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을 하다가 과전류가 흐르는 거지. 예. 그랬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끊어주는 기계가 바로 뭐가 돼요? 과전류 차단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전류 차단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도 뭐 항상 지금은 이게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아주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는 게 있었어. 예.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나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휴즈를 끼도록 돼 있었다고. 예, 휴즈. 요 휴즈가 바로 뭐가 돼요? 가장 옛날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과전류 뭐가 돼? 차단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휴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교체를 해야 되잖아. 불편해. 그래서 휴즈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계 방식을 이용해서 바이메탈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 갖고 요걸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 레바가 이렇게 있어서 레바가 퉁 떨어지면 어이쿠 이건 뭐야? 얘 또 일로 빠져 들어갔네. 네. 레바가 떨어지면 다시 손으로 밀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MCCB 즉 배선용 차단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전류 차단기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배선용 차단기, 즉 MCCB. 몰디드 케이스 덮었다는 얘기지. 네.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각 층마다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층이 있다고 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층이다 라고 하면 3층 이렇게 벽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있어. 예. 요걸 우리는 분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전반. 자, 이제 이 분전반을 갖다가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죠. 뚜껑을 열면은 위에 선이 내려오겠지. 선이 이렇게 L1, L2, L3, N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뭐가 돼요? 덩치 큰 MCC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납작한 동판, 한 두께, 넓이는 한 1cm? 그 정도 되고, 두께는 약간 한 2mm, 3mm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죠. 동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동판을 우리는 동판 그러면 좀 무식한 거고 버스바라고 그러지, 버스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모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메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메인이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모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선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간선이라고 그래. 간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기, 여기 부하가 있다. 부하가 있다. 그러면 라인의 전압이 나 220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하나 가져가고 중성선 하나 가져가면 되죠.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요 선의 이름이 바로 뭐가 돼? 분기선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럼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도 가겠지. 여기 부하가 있고 하나 가져가겠다고 치고 부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쫙 부하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 라인을 점검을 해야 돼. 여기 라인을. 그러면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나요? 전기를 죽이고 정전을 한 상태에서 전기 점검을 해야 되나요? 100% 정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100%. 그러면 정전 작업을 하려고 하면 스위치 내려야 되잖아. 그럼 얘를 내려야 되네. 그럼 얘를 내려야 되면 얘 내리면 여기에 걸려있는 얘네들은 다 뭐가 됩니까? 이거 전기 다 못 쓰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그 사고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다 죽어버리네. 그럼 엄한 놈까지 다 죽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점검할 때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어느 한 구간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도 뭘 써야 된다? MCCB를 써서 이 라인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스위치를 내려서 정전 작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얘가 동작을 해서 요 구간만 정전이 되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기선에 설치하는 거다 해서 분기 차단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는 간선, 간선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는 뭐가 돼요? 분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데 지금 과전류 차단기 종류는 휴즈하고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그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여기 나오는 용어가 간선이 나오고 분기선이 나오고 분기 차단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 파트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키워드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잘 거로 소화시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